여기 좀 잘 외워주세요. 자, 보시면 일단 최저한세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 최저한세가 뭔지를 잘 봐주세요. 보시면 여기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A라는 회사는요, 뭘 영위하냐면, 우리가 제조업을 영위한대. A라는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회사는 우리가 유흥업이라고 해야 되나? 유흥업 약간 안 좋은 거. 알죠? 유흥업을 영위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최저한세는 어떤 그 법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법인세법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하는 최저한세 이쪽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가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언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냐면 혹시나 세무사 2차 시험 때 서술형으로 하거든, 서술형.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 그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상 혜택 막 이렇게 주는 법들이 다 거기에 몰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알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조세 특례 제한법은 주로 혜택 주는 게 좀 많거든요. 그럼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에 되게 혜택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A라는 애는 요 감면은 우리가 조세 특례 제한법, 조세 특례 제한법상 조특법이라고 좀 줄일게요. 조특법상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냐면 2,000원의 세금을 내고 있대요. 전제는 A하고 B는 소득이 똑같다라고 가정. 단지 업종만 다른 거예요. 자, 근데 B는 우리가 유흥업이나 이런 데들은 주로 조특법상 감면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없으니까 그냥 얼마를 내고 있냐면 7,000원밖에 안 내고 있냐. 7,000원이나 내고 있는 거야. 7,000원이나.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조세 평등주의라고 해가지고 세금은 당연히 소득이 같으면 원칙은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게 평등하죠. 맞죠? 그래서 최저한세라는 뜻이 뭐냐면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을 최저한세라고 불러요.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내야 되지 않겠니? 요거를 우리가 최저한세라고 부릅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같은 소득이라면 최저한세는 똑같아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최저한세를 계산해 봤더니 A도 3,500원, B도 3,500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B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얼마 낼까요? B는 최소한 3,500원 내야 돼요. 근데 얼마를 내고 있냐면 7,000원 내고 있죠. 그럼 7,000원 다 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근데 A는 최소한 3,500원 내야 되는데 2,000원밖에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3,500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내는 건 A예요, A. 알죠? 그래서 일단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적게 내면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인 최저한세만큼 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많이 내고 있으면 그래, 그거만큼 내. 아시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조세 평등주의는 위반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보다는 업종의 차별은 둬야죠. 그렇죠? 그래서 2배 정도 세금의 차이가 나면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보다는 조세 평등주의를 좀 구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 입장에서는 조특법상 여러 가지 혜택을 받다 보니까 2,000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3,500원을 내야 된다면 1,500원을 토해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토해내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토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혜택을 여러 가지를 받다 보니까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1,500원 덜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혜택을 박탈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럼 얼마의 혜택을 박탈시키면 되냐면 1,500원만큼 박탈시키면 되겠죠. 그 박탈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배제다라고 해요. 배제. 그렇죠? 이렇게 되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면후세액이 뭐고 최저한세가 뭔지는 설명했어요. 자, 이걸 좀 더 유심히 잘 봐주셔야 돼. 잘 보실게요, 여기.
잘 봐주셔야 돼요.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나오죠. 산출세액에다가 우리가 조특법상 감면공제다라는 건 조특법상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다라는 뜻이에요. 그거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 세액 공제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최저한세는 혜택일까요? 제재일까요? 아까 최저한세가 정의가 뭐예요? 최소한 내야 될 세금만큼 내라라는 거니까 최저한세는 제재요, 제재. 그렇죠? 아까 우리가 A 같은 경우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최저한세보다 적게 내고 있으니까 최저한세만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한세는 제재 관점이에요, 제재 관점. 알죠?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말 문제 같은 것도 풀리고. 사실 여쭤 보시면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면 요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는 대부분 최저한세 대상이에요. 대부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다라고 시험에 출제가 되면 대부분 최저한세에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법인세법은 세액 감면이 없고 세액 공제만 있는데 법인세법상 세액 공제는 우리가 최저한세 안 걸립니다. 적용 제외. 좀 이따 어차피 뒤에 가서 똑같이 띄울 거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뭐냐면 최저한세에 걸리는 거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목적상 최저한세 안 걸리는 게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 그 세 개만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다 최저한세에 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가 입력할 때는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공제와 최저한세에 안 걸리는 세액공제 별도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는. 그렇죠? 네. 뭐 총 부담세 이렇게 있고요. 자, 보시면 그럼 우리가 조특법상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니까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적게 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특법상 혜택이 총 4가지가 있거든요. 네, 우리 시험에는 얘가 중요해요. 여기. 좀 지울게요. 뭐가 중요하냐면 요 조특법상 세액 가면 세액 공제만 중요해. 나머지 애들은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시험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최저한세 대부분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여기.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을 가정해 볼게요. 보니까, 자, 조특법상 혜택을 보니까, 여기, 조특법상 입금불산임은 차감조정이다라는 거예요. 차감 조정은 혜택 맞죠, 당연히? 맞죠? 소득이 계속 주니까. 그래서 2만 원을 빼서 과세 표준이 3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다 가정된 숫자예요. 가정이고 세율이 20%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산출세액이 6천 원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아까 A라는 기업은 우리 감면 후 세액이다라는 게 2천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4천 원을 다 받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는 최저한세부터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았을 때 얼마를 내는지를 일단 계산 먼저 해요.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받았을 때 4천 원을 받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우리 아까 감면 후 세액 있죠?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감면 후 세액이라는 건 이름만 놓고 보면 마지막에 내야 될 세금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꼭 알고 계실 게 감면 후 세액이라는 이름은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까지 다 받았을 경우를 우리가 감면 후
세액이다라고 이걸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공제를 다 받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이 감면후 세액이지 맨 마지막에 내는 게 감면후 세액이 아니에요. 알죠? 이거 유념하시고.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중요한 게 뭐냐. 최저한세 안 걸리면 모든 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최저한세에 걸리면 일부 혜택을 박탈시킨다면서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최저한세 안 걸리면 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박탈 안 당하고 그것도 같이 생각하시고 그 감면 후 세액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좀 이따가 실기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입력하는지가 여러분들이 요걸 이해하셔야 어떻게 입력하는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자, 여기. 우리 아까 최저한세가 3,500원이었죠? 그래서 요 감면 후 세액은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공제까지 다 받은 후의 세액이 감면 후 세액이고요. 여기까지랑 최저한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최저한세는 컴퓨터가 다 계산해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 내가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공제를 다 받다 보니까 2,000원만 내고 있는데 근데 최소한 3,500원을 내야 된대요. 그러면 1,000, 요 아래는 무시하시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혜택 중 1,500원이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조특법상 혜택을 다 받다 보니까 4,000원만큼의 세액 감면, 세액공제를 받는데 1,500원만큼 박탈이 되면 얼마의 세액공제, 세액 감면 받는다라는 거예요. 조특법상. 4,000원 중에서 1,500원이 배제가 되면 2,5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곳은 배제하는 걸 입력하는 것도 있고 어디는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공제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입력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는데 볼 줄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못 보면 이상한 금액 입력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 감면 후 세액이라는 용어는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에다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는 주로 조특법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요거까지 다 받는 후의 숫자를 감면 후 세액. 그 다음에 최저한세는 감면을 받기 전 과표. 여기에다가 자, 요거는 좀 암기. 중소기업은 7%는 좀 암기해 주세요. 7%고요. 그 다음에 이외의 기업들은 뭐 10%, 12%, 17% 이렇게 있어요. 혹시 세법에 목마르신 분들 외우시면 됩니다. 거기 아마 있을 거예요, 아래. 말문제 조심. 그럼 최저한세는 제재라고 했죠. 제재니까 중소기업 이율이 낮은 거예요. 갑자기 이거 가끔씩 시험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틀린 겁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 자체가 제재니까 당연히 제재 동네는 중소기업은 세율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7%는 외우셔야 좀 이따 저랑 대화가 됩니다. 맞죠? 왜냐 우리 시험에는 중소기업을 내기 때문에 7%를 적용한 걸 최저한세로 가지고 끌고 오거든요. 맞죠? 그럼 제가 7% 곱했으니까 최저한세 가지고 온 거예요 라고 설명드리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넘어갈게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 다 배우셔야 우리가 뭐 최저한세고 뭐고 하거든요. 보시면 자, 우리가 세액 감면은 조특법에만 있어요. 이거는 우리 그 감가상각 의제에서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냥 특정 소득이 있으면 빼주는 거예요. 뭔가 지출을 해서 빼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자, 여기 세 감면의 종류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여기를 외워주세요. 요거. 뭘 외워주셔야 되냐면 세 감면은요. 2월이 안 된다라는 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2월이 안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올해 못 받으면 끝나요. 그렇죠? 올해 못 받으면 2월 시켜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좀 새기시고. 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여기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조세 특례, 조특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최저한세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걸 외워주실 게 우리가 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하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왔거든요. 단순 암기. 그렇죠? 왜냐면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거 어느 하나만 입력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입력하시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중복 안 된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중복이 안 되면 뭐를 입력하는 게 유리하냐면 당연히 감면이 큰 애를 입력하는 게 유리하겠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이것 좀 외워주세요. 세액공제는요. 대부분 10년간 2월이 돼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는 지출이 있어야지만 빼주는 게 세액공제예요. 이 세액공제는 올해 못 받아도 내년도로 2월 시켜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또 외워주실 게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최저한세에 안 걸리니까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외우시고 얘만 외우시면 돼요. 얘만.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거 요 외국 납부세 공제예요. 나머지 애들은 출제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암기만 하시죠? 암기. 얘네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내지 않아요. 알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거. 자, 암기입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많이 중요해요, 많이. 여기. 뭐냐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칙이 조특법에 따른 세액공제는 대부분 최저한세 대상이다라고 했죠. 근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는 최저한세에 안 걸린다라고 너무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꼭 암기. 아까 우리 연구인력 개발비 있잖아요. 맞죠? 중소기업이면 최저한세 안 걸려요. 맞죠? 이것도 꼭 암기해 주시고. 음,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일단 건너뛸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한테 의미가 아직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갑니다. 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쭉 넘어가서 이것도 넘어갑니다.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 요거는 좀 암기.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 자, 암기. 뭐냐면, 잠깐만요. 한꺼번에 할까, 그냥?
그냥 한꺼번에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